자, 이제 식품위생학 이제 파트 1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파트 1에는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법규 나옵니다. 자, 1단원은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1단원은 다 이제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을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봐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 때보다 일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 책 들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야, 개정판 들고 다녀. 내가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 책 정리 잘 돼 있어요. 법을 훨씬 많이 봐요. 근데 식품위생법은 무려 102조예요. 근데 102조가 엄청 커요. 법령 중에서도. 거기다가 물론 다른 법도 클 수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법 중에 학교급식법 이런 거 막 보잖아요. 내가 국민영양증진법 이런 거 보는데 얘가 제일 크고 그렇게 개정을 해. 물론 이제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 너네들을 생각했을 때는 개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개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법령 내용이 상당히 많고 개정도 자주 이뤄지고, 그리고 이 식품위생법만 보면 끝이 아니라 관련된 법령들을 볼 거예요. 그런 법령들까지 이제 쭉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집중하기 어렵게 첫 시간인데 법을 하는 게 힘들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제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이해하고, 법은요 읽어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난 법대는 안 가게 정말 잘했다고 한 게, 법이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쉽게 고쳐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쳐놓으면은 뉘앙스가 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땐 좀 어렵겠지만 공부를 해놓고 잘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1단원은 시험 볼 때도 써먹겠지만 내가 공무원 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하면 즐거웠다, 곱이.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챕터 1에는 식품위생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식품위생이라는 요 네 글자 있잖아요. 요거의 목적과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목적,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 이 식품위생이라는 말의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식품위생의 목적을 먼저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식품위생법은요 언제 제정이 됐냐면 1962년에 제정을 했어요. 난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생일도 잘 모르는데 내가 식품위생법 제정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엔 나왔어요. 예전에 막 2012년도 막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왔어요.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1962년도고 제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처음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법을 처음 만든 게 제정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말을 계속 쓰고 있냐면 개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왜냐면 법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제정이라는 거는 처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62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법을. 자,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이 목적은요, 법령을 딱 보면은 제1조에 다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은 이런 목적으로 제정이 됐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 법이 진행이 된다. 근데 이 목적이 몇 년 전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적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은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애국가 외우듯이 시험 때 되면은 식품위생 목적이 뭐야? 그러면 딱 써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뭐 이렇게 쭈쭈쭈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목적을 보면 4개로 딱 단락을 나눠서 외우세요. 그렇게 단락으로 나눠요. 단락으로 시험 문제도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위생상의 위해. 이 식품위생의 목적, 첫 번째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웃기는 문제 보면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 막 이런 걸로 나와요. 틀린 보기로. 근데 이런 식으로 단락으로 나와요. 그래서 질적 향상. 세 번째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 이 부분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입니다. 거기에 이 바지.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큰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 공부하고 있거든.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공무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틀려요. 알겠죠? 요 단어 그대로, 법은 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위생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WHO라고 들어봤죠? 세계보건기구예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위생이란 뭐다라고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요게 한동안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식품위생법 제2조 11호에 따른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5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세 번째는 기구, 네 번째는 용기, 다섯 번째는 포장. 자, 식품 위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5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식품, 식첨,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 5가지가 공전이 있어요.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이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만 기구, 용기, 포장 공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공전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대상으로 해서 뭐에 대한 위생이냐면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한 줄의 문장에서 6개의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6개의 단어. 자, 두 번째 WHO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자, WHO 정의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자, WHO에서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자, 어디로부터가 3가지가 나오죠. 근데 생육이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영어예요. 그로스라고 써 있어요. WHO 그 영어 문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육이라는 단어가 그로스여서 괄호 열고 뭐가 있어요? 재배라고 있죠. 재배. 그래서 지금 그로스라는 단어가 해석하기 나름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육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재배라고 말해. 어떤 사람은 사육이라는 단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셋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육이 나와서 애들이 많이 헷갈렸었죠. 근데 이게 영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책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생육, 재배, 사육. 셋 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제조. 이렇게 3가지 단어. 여기서부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사람한테 섭취. 자, 섭취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섭취 많이 나와서 섭취. 그냥 뭐 유통 이런 단어로 같이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유통이 아니라 섭취되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사람이 먹을 때까지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3가지를 확보할 거거든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여러분, 안전성이에요. 요거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근데 여기 우리가 잘못 쓰면 안정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스테빌리티 하면 틀려요. 틀린 보기로 잘 나와. 안정성 하면 틀려요. 뭔가 위생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게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안정하게, 어떤 성분이 안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성, 세이프티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건전성 나오죠. 건전성. 세 번째는 악화 방지라고 나오죠. 악화 방지. 자, 이 악화 방지는 다른 말로 나올 때 완전 무결성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완전 무결성 또는 악화 방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3가지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이렇게. 근데 이게 영어 이름이 마지막 악화 방지가 이제 사운드니스예요. 그러니까 사운드니스. 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건전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앞에 있죠. 앞에는 홀썸니스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홀썸니스, 사운드니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WHO에서 말한 게 그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근데 이게 악화 방지가 영어로 했을 땐 건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어떤 책의 시중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놨냐면 요거를 살짝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WHO는 하나
세 개가 다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은 뜻이니까 이 해석한 사람이 이걸 없애고 두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서 앞쪽에 사육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굳이 그로스로 사육이라고 할 건 없잖아. 그 사육이 동물이 들어가냐 아니냐 나와가지고 싸우고 난리였어 애들이. 그 사람 딱 해석이 뭐였냐면 사육이 있고 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공시생이 되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어떨 때는 세 개 다 있어야 답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없는데도 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가 즐겁고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게 외우면 외울수록 알면 할수록 괴로운 게 뭐냐면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 답이래. 근데 저럴 땐 저렇게 풀어야 답이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런 문장이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거 뭐 될 수 있고 이것도 없을 수 있지 해서 맞는 보기로 가기도 하고 3개 있어야 되는데 왜 2개만 있어? 그래가지고 틀린 보기로 했다가 틀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그로스는 3가지 다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만 언급될 수 있어. 그 이유는 홀썸니스와 사운니스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기도 하더라. 자, 이렇게 WHO 정의도 예전에 자주 시험에 나왔고 건전성 있잖아요. 이 건전성 두 번째 건전성 있던 거를 또 자주 뭐로 나오냐면 건강성으로 나와. 틀린 보기로. 자주 나왔어. 호남에서도 나오고 건강성 틀린 보기입니다. 또 건강성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보기예요. 틀린 보기 잘 나와. 섭취도 잘 나오고 틀린 보기로. 그리고 이렇게 가로 뚫어가지고도 많이 나왔어요. 섭취에 가로 뚫어놓고 건전성에 가로 뚫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한번 볼까요? 식품위생의 범위는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중독, 두 번째는 감염병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감염병보다는 식중독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우리가 보건학에서는 감염병이 높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식품위생학이니까 식중독이 훨씬 그 비중이 높고 시험에서 훨씬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쪽에 보면 어떤 그림이죠. 그림. 우리가 옛날에 교집합 같은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거를 말하고 있냐면 크게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 둘의 교집합 부분에는 어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병이기도 하면서 식중독이기도 하는 이런 교집합 부분에 있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 같은 것들이 이 둘의 교집합에도 있다. 이런 걸 뜻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져다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경기도에서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틀린 보기예요. 왜냐면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눈다 해야 맞는 보기고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 부분을 딱 언급을 해서 얘로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둘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위해 요인 있죠. 요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고전. 그래서 이 2페이지에서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고 지금도 종종 나옵니다. 식품의 위해 요인도 종종 나와요.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해둘 거거든요. 위해 요인이라는 건 어떤 식품에 이제 들어있는 안 좋은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위해 요인을 크게 3개로 구분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인성. 그 단어를 들으면 뭔가 스스로 뭔가 안에서 만들어낼 것 같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인성이라고 하고 외인성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은 이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유기성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식품이 있어.
그러면 A라는 성분이 있고 B라는 성분이 있어. 그럼 제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아크릴아마이드를 얘기해 본다고 하면 이거 우리 나중에 이제 화학적 식중독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을 이제 만드는 아이들은 하나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미노산이에요. 뭐 아스파라긴 같은 아미노산. 하나는 당이야. 자, 그럼 여러분 A와 B는 각각 먹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우리 영양소잖아요.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A 먹어도 되고 B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감자 예시가 나오거든요. 감자 안에 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어. 그럼 먹으면 다 우리 몸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감자를 가져다가 감자튀김 해 먹죠. 감튀. 너무 맛있어. 감튀를 안 먹어본 자는 있지만 한 번 먹고 안 먹어본 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포테토칩 같은 걸 해 먹는 사람이 있고, 감자 그냥 삶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튀나 이제 감자튀김을 하면은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게 되잖아요. 요 행위를 하면, 이 조리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둘이 만나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감자를 삶아 먹기만 하면 삶아 먹기만 하면 괜찮아요. 생각해봐, 우울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은 감자만 먹어. 감튀는 못 먹어. 왜? 아크릴아마이드 때문에요. 못 먹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알지만 먹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아무런 유해한 게 없는데 둘이 만나서 유해한 물질을 만드는 것. 이걸 유기성 위해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둘이 만나서 유해한 물질을 만든 아이들. 이 유기성 위해 요인은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 하면은 잔뜩 배울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내인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내인성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연독이에요. 자연독 많이 들어봤죠? 뭐 독버섯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보고독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 내가 버섯 따먹었어.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독버섯이 자체적으로 독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내인성 위해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은 모두 다 이제 내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작용 성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런 거예요. 생리적 작용을 하는 어떤 식품이 고유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인데 얘가 생리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품에는 항비타민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항효소성, 항갑상선, 항이란 단어 뭔지 알죠? 뭔가 얘를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고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지 변이원성 물질 같은 것들이 생리작용 성분으로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식이성 알레르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연독은 자연독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테트로톡신 이런 식으로 독소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외인성으로 가보면 외인성은 선생님이 밖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데 다시 둘로 좀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져 있냐면 생물성, 살아있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인위성, 누군가가 넣은 거, 사람이 누군가 넣은 거. 그럼 생물성에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식중독균이나 감염병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식중독이나 감염병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밖에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곰팡이독. 곰팡이독도 우리가 곰팡이가 그 식물에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면서 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우리가 이제 4단원을 가면 자연독을 먼저 배워요. 자연독을 배우는데 동물성 보고독부터 쭉 배우고 식물성 독버섯을 막 배운 다음에 곰팡이독을 배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약간 독 개념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곰팡이독을 내인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근데 내인성 아니에요. 곰팡이독은 외인성이에요. 곰팡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곰팡이독은 외인성이라는 거. 왜 자연독은 내인성이라는 거. 그 파트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때 가면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또 문제를 풀면은 공부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네, 곰팡이도 외인성이에요. 기생충 이런 거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위성을 한번 보면 의도적 식품 첨가물, 유해 첨가물 같은 거 있죠. 색깔을 좀 하얗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색깔을 더 빨갛게 만든다든지 오래된 고춧가루야. 근데 빨갛게 예쁘게 색깔을 만들어 착색제를 넣었어. 이런 식의 유해 착색제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은 거죠.
그런 문제가 된 거고, 그다음에 비의도적 첨가물들이에요. 뭐 농약 같은 거, 그러니까 농약을 물론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쁜 거지만, 농약을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하게 되면 사람이 그런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비의도적인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방사능물질이라든지 기구용기 포장재, 이렇게 뭐 플라스틱 제품에 뜨겁게 하면은 용출될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나 가공을 했을 때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같은 경우는 방금 선생님 설명해줬죠. 이런 내용인데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건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이게 책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책들을 참고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쳐도 상관없어요. 종류에 보면 유지 이제 그 가열 많이 한 산화된 유지들 알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예민하잖아요. 뭐 튀김 보면 튀김 딱 먹었을 때도 엄청 신선한 기름으로 튀긴 거랑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거랑 그 향이 딱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래된 유지들은 안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발암 성분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벤조피렌이라고 이제 화학적 식중독 가서 배우는데 1번으로 배우는 친구거든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벤조피렌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조리 과정의 가열 분해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뭐 트리피온이나 IQ 같은 애들도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에서 배우는 헤테로고리 아민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지금은 그냥 봐두면 돼요. 어차피 우리 다 회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둬야 돼. 그 밑에 보면 니트로스 화합물이라고 있죠. 요거 우리가 이제 또 니트로사민 같은 거, 햄, 베이컨 이런 거랑 같이 배울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니트로스 화합물하고 여러 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기성이라는 거. 밑에 이제 니트로사민도 같은 아이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개념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에 대한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이제 식약처 행정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행정기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식약처 조직도예요.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제가 가르칠 때는 식약청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식약청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이 됩니다. 처로 되면서 이제 그 부서도 이제 처장님이 되죠. 청장님이었는데 처장님이 되고 식약처가 있고 밑에 청이 있어요. 지방청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울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니까 서울에 있는 식약청이 이제 대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거는 지방청이에요. 서울식품의약품 지방청이고 오송일 거예요. 맨날 헷갈려. 나 오산하고 오송 헷갈리는데 오산 아니면 오송이지. 오산은 경기도니까. 오송에 가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있어요. 거기가 처 본부고 그거 말고 광주청, 뭐 대구청, 뭐 부산청 이런 식으로 지방청들이 있어요. 현재 식약처에는 이제 이렇게 조직도가 있는데 처음에 교재를 만들 때 식약처로 승격이 되니까 조직도를 넣었어요. 혹시 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뒤에 계속 넣고 있어요. 빼지 않고 계속 넣고 있어. 근데 올해 이제 이 조직도를 보면 다른 건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는 이제 무슨 국이 있잖아요. 식품안전정책국을 우리가 보거든요. 식품안전정책국만 보면 돼. 그것만 볼 건데 그 정책국이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지금 작년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 있는데 원래 안전정책과 관리총괄과 그리고 이제 안전인증과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과가 들어왔죠. 식중독 예방과가 들어왔고 안전인증과 그 밑으로 내려와 있고 원래 건기식이 있었어요. 근데 건기식이 빠졌어요. 건기식이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갔고 원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과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식중독 예방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식품안전정책국에는 식품안전정책과 관리총괄과 식중독 예방과 안전인증과 표시광고정책과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만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집에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걸 볼 건데 첫 번째 있는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뭔가 총괄을 해요. 얘가 뭐 1번을 보세요. 식품, 건기식, 칩첨, 기구용기 포장 이런 것들의 위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총괄 조정 이렇게 써있죠. 이런 총괄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위생법의 개정이나 운영 같은 것들도 이 과에서 하고 있고요. 5번을 보세요. 식품 등. 식품 등이 방금 읽었던 애들이에요. 식품, 경기식, 첨가물 이런 애들. 이런 아이들의 기준 및 규격을 총괄 조정하는 것도 공전이에요. 공전. 쉬운 말로는 공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식 명칭은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해요.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이 과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쪽을 보면은 8번에 보면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약처장님의 그 자문기관이에요. 식약처장님이 모든 걸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자문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와 관련된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자문기관. 또 그 밑에 보면은 자가품질 검사 제도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식품관리총괄과거든요. 이 관리총괄과는 약간 뭔가 지도 단속 막 이런 거 좀 관련돼 있어요. 1번을 보면 식품 등 관련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죠.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식품 등의 수거 검사 계획 수립 관리.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뭐 이런데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근무하고 막 와서 막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이제 신고를 많이 하면 다 옆집에서 신고를 많이 한대요. 건너집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저 집에 뭐 있다 이렇게 신고 많이 하신대요. 그럼 신고를 받으면 나가야 된대요. 나가서 수거를 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감시 업무, 허위 표시, 과대 광고, 지도 다 단속 이런 거 관련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위해 식품 회수하는 거, 식품 사건 사고, 그리고 지금 16번을 보면 이런 걸 할 때 주로 뭐를 하냐면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시면은 감시원이 돼요. 지금 그 도에 시에 속하는 감시원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시원을 운영하는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이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개편된 식중독 예방과를 보면 처음이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뭐 범정부 식중독 종합 대응 협의체 운영.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평가, 식중독 실태 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식재료 안전 관리 지침 및 식중독 원인 식품 조사 지침 개발 보급, 또 식중독 관련 위기사항 관리라든지 보고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그다음에 식품 용수, 지하수 같은 중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관리.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엄청 발생하고 있대요. 근데 원래 노로바이러스는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겨울 바이러스 이렇게 공부할 거거든요. 예전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도 이제 우리 이제 일하는 친구들 만났는데 요즘 식중독 많이 터지는데 뭐야? 최근에도 그 김밥 한번 터졌잖아요. 여러분 식중독 사고가 나면은 난 아니니까 다행이야.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터졌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지방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지방직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경기도 뭐 전북이다 그러면 면접 가잖아요. 최근에 뭐 남원에서 식중독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떤 대책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중독이 터지면 이젠 내일이야. 어디서 어떤 식품에서 터졌는지, 어떤 규모로 터졌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잘 알아요. 어떤 균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뭐 김밥 터지잖아요. 그럼 대다수 김밥 안에 달걀에 살모넬라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김밥을 배울 때는 황포를 많이 배우거든요. 지금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는. 근데 황포 잘 안 나오고 살모넬라 그렇게 많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김밥을 쌀 때 여러분 싸보면 알죠. 달걀이 빠진 거 상상해봐. 뭔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잖아. 달걀이 뚱뚱하게 들어가야 먹어도, 심지어 달걀만 넣어서도 먹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달걀이 필수다 보니까 이 달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종사자의 손과 달걀과 관련해서 살모넬라 그렇게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김밥 크던데 뭐 살모넬라가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그래? 막 그랬더니 선생님 요즘에는 노로예요. 노로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러더라고. 노로가 계속 사실 발생 건수도 높아지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절도 없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노로가 여전히
강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도 식중독 예방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데 뭐 취약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그다음에 통계, 식중독 통계 이런 것들, 좋은 식단 실천, 음식 문화 개선,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우리 위생등급제도 운영 있죠. 그거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위생등급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마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하면 지나다니면 그것만 보여요. 저랑 이제 조교님 맨날 이렇게 버거킹, 신길점 가잖아요. 그러면 뭐 별 몇 개인지 막 보고, 그리고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위생등급제. 다 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둘이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넘었다. 우리 한참 막 돌아다니는데, 유효기간 넘었는데 간판을 붙여놨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요즘에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업소 같은 것들은 점점, 우수업소는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거의. 모범업소도 거의 폐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급제 같은 것도 이제는 나는 위생인이라 생각해야 돼. 삶이 좀 고달플 수 있어요. 선생님 위생직 강사로 살면서 애기 낳고 키우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맨날 손 씻고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 보고 못 먹고 생굴 안 먹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약간씩 바뀔 수가 있는데, 삶에서 이제 위생에 대해 자주 보고, 오늘 지금 이제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 오늘 표시 기준 같은 거 배우면 뒤를 돌려서 진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이런 것들도 자주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품안전인증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해썹입니다. 해썹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 식품안전인증과. 그리고 9번을 보면 이 해썹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력 추적제도 있죠. 내가 먹는 딸기, 이 아저씨, 우리가 TMI처럼 아저씨 사진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안 봐도 되는데, 사진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력 추적제도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정책과 한번 볼까요?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 요거는 이제 표시 광고 정책 같은 걸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것도 우리가 꽤 자주 살펴보는 법령 중에, 고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배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한국인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물론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많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 시간이지만, 약간 꿀까베기하고 포테토 칩스, 난 그럼 항상 포테토 칩스, 새우깡, 막 이런 거 먹고, 쌀과자 2가지 있잖아. 짠 거 먹어, 나는. 그게 맛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좀 그런 편이 많아서 계속 홍보하고 하고 있죠. 뭐 이런 거, 라면 스프도 뭐 기호에 맞게 넣으세요. 다 넣어야지. 그게 기호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표시제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QR도 막 붙어 있어요. 그런 것도 찍어보고 관심 있게 이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 있죠. 어린이들이 먹는 거, 그 다음에 고카페인 이런 거 중고등 아주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도 돼. 법정인 근거 안에서 해. 대신 했으면 표시해. 이런 말이에요. 너가 썼으면 표시해. 너가 이거를 활용해서 원재료 썼으면 표시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11쪽으로 와볼까요? 11쪽에 오면은 소관부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소관부처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품위생법을, 이제 이 법을 이제 말 그대로 다루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처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게 궁금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를 볼 거예요. 법제처 사이트들. 법제처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식품위생법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소관부처가 나와요. 그럼 식품위생법 치면 식약처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있죠. 식품이든 축산물이든 위생관리잖아요. 전부 식약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기식도 식약처. 그리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았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갑자기 무슨 어디가 그 임대된 매장 막 수입식품 막 돌아가지고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 지하상가 같은 데 많이 팔고. 지금도 막 팔지만 이런 수입식품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식약처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예전 문제들을 자주 나왔던 보기들이고, 요 소관부처는 특히 교육청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생직에서, 그러니까 그 경채공채에서는 지방직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소관부처가 많이 나오고 학교급식법이 자주 나와요, 보기로.
학교급식법 보면 교육부가 하죠. 그리고 주세법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굉장히 낯설죠, 이게. 주세법이 뭐냐면, 술 세금이에요, 술 세금. 주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술을 보면은,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술을 보면은 술값이 다 다양한데 여러분들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맥주, 소주는 다 알잖아요. 초록색 병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병이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투명하고 뭐 증류주라고 도수가 높고 막 이런 애들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요. 술의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수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술을 팔 때는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만드는 거 배웠어. 내가 취미생활 맥주를 만드는 거 배웠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수제 맥주를 배웠어. 저 만드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돈 주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불법 세금 징수, 그니까 세금 안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팔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어기게 돼요. 주세법도 어기지만, 주류제조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제 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정식으로 판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세법은 세금과 관련돼 있어서 기획재정부예요. 근데 술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식약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류제조는 식약처와 관련될 수 있는데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이고요. 소금산업진흥법, 소금이니까 해양수산부로 갑니다. 학교급식법,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먹는물관리법도 물이니까 식품과 관련돼 있어서 뭐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부에 들어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은.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있죠. 자, 농수산물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들어있고 해양수산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니까 식약처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부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소위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하는 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는 식약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식약처가 되게 많죠. 근데 이 원산지 표시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 다 원산지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 거기만 소관을 하고 있고 식약처는 없다라는 거. 예, 정리해 두시면 돼요. 넘어가서 식품위생법 관련법 및 고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아이들이에요. 우선 이제 위생법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처음 듣죠? 다 처음 듣는 초시생들은 다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있으면 이걸 법령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그래요. 감염병 예방법 있잖아. 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하위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위생법에서 뭐 하면 잡혀가 이렇게 하면 시행령에서 그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좀 더 뭐를 이렇게 하고 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만큼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나와. 규칙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 얘는 뭐 이 식품은 이렇게 하고 저 식품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법령에 대해서 하위 법령이 존재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 교재에 보면 쭉 그 교재가 적어져 있는 거를 보면 그냥 쭉 나열된 게 있고 중간에 이게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2조다, 뭐 3조다, 2조 쭉 내용이 있다가 이 내용과 관련한 시행령이 있어.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는 한 회에 한 번 밥 먹을 때 50명 이상이야 집단급식소예요. 그냥 이 식당도 집단급식소는 함부로 집단급식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있지만 그래서 1회에 몇 명이야? 그게 시행령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떨어뜨려 놓으면 헷갈리니까 뭐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쭉 쓰다가 집단급식소 밑에 박스를 넣어서 시행령을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그 짜임을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또 쭉 가다가
광고 표시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중간에 타 법령도 제가 박스에 넣어놨어요. 바깥에 써져 있는 건 전부 위생법이에요. 타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박스에 넣어놨어요. 그걸 설명해 줄게요. 이런 타 법령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보면 아까 처음에 식품위생의 대상이 5가지였죠. 식품, 식첨, 기구용기, 포장이었죠. 그것들의 공전이 밑에 다 써져 있어요. 공전을 다 볼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자 옆으로 가보면 해썹 써있죠. 해썹도 우리가 자세히 볼 거고 해썹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아이들이고 식품기사도 지금 식품안전기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해썹의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해썹도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밑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우리 위생법과 관련된 아이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것도 위생법과 관련된 아이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도, 유전자 변형식품은 크게 2가지예요. 뭐냐면, 안전성 심사를 해요. 유전자를 내가 바꿨는데, 안전할까? 안전성 심사를 하고. 2번째는, 내가 유전자 변형 콩을 썼어. 표시해. 이 말이에요. 표시해. 그래서 표시 제도가 있어요. 그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또 설명할 거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도 한번 선생님이 쭉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령들을 볼 거고, 우리가 보면은, 요런 아이들은 이제 법제처의 법령으로 있고, 방금 이제 그 밑에 무슨 규격 있고, 표시 기준 있고, 해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시라고 해요, 고시. 이건 고시라고 해요. 고시는 얘들보다 더 하위 법령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어 해썹을 해. 해썹하면 좋아. 근데 고시 같은 데는 해썹 팀장은 무슨 교육을 몇 시간에 받고 막 그런 게 자세히 써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고시들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어가지고 식약처 사이트에 꼭 들어가서 꼭 해당 날짜에 고시 재개정된 걸 다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그냥 검색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시들이 최신 고시들을 올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손쉽게 찾아서 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렇게 손쉽게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유가 그 사이트에서 좀 늦게 올려주면 내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식약처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요, 무조건. 식약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검색해서 보니까 안전나라나 이런 데서 또 고시를 다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내가 최신 거는 잘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르쳐준 내용이 실제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시, 법령 이렇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식품 등의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감시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가품질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위생감시원도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그런 걸 알바를 하다가 알바가 아니지 그거는. 근데 그런 체험을 해보고 와서 뭐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나 해봤다고. 그리고 해썹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업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리콜 시스템 알죠? 예전에 카스타드 몇 월 며칠에 어디 공장 거는 다 회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수 농산물 제도 GAP 같은 거 이런 애들은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다뤄줄 거예요. 뭐 PL법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GAP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뤄줄 거예요. 문제 풀을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뤄준다. 자, 그럼 위생법으로 가는데 이제 위생법 구성만 말하고 쉽시다. 자, 지금 방금 말했죠, 선생님. 지금 위생법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면은 글자가 그냥 바닥에 써져 있는 건 다 위생법이에요. 근데 넘겨봐봐. 이게 14쪽을 딱 하면 갑자기 위생용품 관리법이 나오죠. 타법령이잖아요. 그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타법령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나머지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해당 조항에 맞게 타법령을 넣어놨어요. 그럼 다 계속 진행돼요. 위생법은 계속 진행돼요. 중간에 시행령도 들어오고 진행돼요. 중간에 축산물도 들어오고 그다가 갑자기 박스가 크게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거는 광고 표시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제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막 중간중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해당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관련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기 좀 쉽게 갈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면 위생 법령 그대로 써져 있어요. 1조라고 돼 있죠. 제1조. 그죠? 제1조. 그 밑에 봐봐요. 제1조 밑에 2조는 안 돼. 2조는 달라. 2조 말고 넘겨봐봐요. 2조는 안 돼. 4조도 없는데? 다 없네? 7조 한번 볼까? 7조? 18조. 18조. 18조 보면은, 7조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거를 일항이라고 읽어요. 일항. 이거를 읽는 걸 알아야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망 보세요. 근데 사망? 사망이 어디서? 사망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선생님. 막 이런. 요게, 그러니까 사망 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찾는, 원문제 3번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1점이 있죠. 1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호라고 읽어. 1호. 1호, 3호, 2호, 4호, 이렇게 2호, 3호, 4호. 그럼 지금 2조에는 항은 없는데 보면은 15조까지인가 있죠. 2조에 보면. 2조 보면은 지금 15조, 15호까지 있지. 15호. 제가, 자, 7호를 보세요. 그러면 7호를 봐야 돼. 1호 밑에 뭐가 있냐면 또 밑에 하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나다라가 나와요. 얘가 법이. 가점이 나와. 근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가목이라고 읽어. 가목. 미리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제 혼자 막 헤매고 다녀요. 와.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뭐 오, 저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야 법령을 볼 때 편하고 나중에 지금 이건 합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할 때 왜냐면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뭐 이 지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 잘 보고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 있다.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위생법부터 하도록 합시다.